당신을 떠난 그 사람, 정말 미워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사람이 왜 떠났는지 궁금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난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유를 알면 더 아플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떠난 사람의 진짜 마음을.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당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당신은 강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말들이 그저 평범한 인사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 말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평생 오해했던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는 정말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걸까요? 아니면 머무를 용기를 잃어서 떠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상 마지막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혜진. 68배 나이에 40년 전의 기억 하나를 여전히 품고 사는 여자입니다. 혜진 씨가 29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에게는 3년을 사귄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준호. 차분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 예식장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준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늘어났고 만나자는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죠.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 말에 혜진 씨는 안심했습니다. 바쁘구나, 이해해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점점 더 뜸해졌고 만남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혜진 씨는 불안했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는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호는 커피잔을 돌리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혜진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나한테 할 말 있는 거 아니에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 씨, 당신은 강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혜진 씨는 순간 알아챘습니다. 이별이구나. 하지만 그녀는 물었습니다. 무엇이 괜찮다는 거예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커피잔만 바라볼 뿐이었죠. 혜진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말해주면 고칠게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 내 문제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혜진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혜진 씨는 우연히 준호를 봤습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 걷고 있는 그를. 그때 혜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필요했던 시간은 나 없는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구나. 준호가 말한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도 아니었죠. 그는 혜진 씨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계속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남자는 이렇게 조용히 사람을 정리하는 걸까요? 이제 그 이유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남자가 일이 바쁘다고 말할 때 정말 바쁜 걸까요? 물론 바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 뒤에는 다른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남자는 관계가 버거워질 때 일로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일은 명확하니까요. 노력하면 결과가 나오고 잘하면 인정받고 실패해도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다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만족하지 않을 수 있고 아무리 사랑해도 그게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고 아무리 잘해도 언제 틀어질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일로 숨습니다. 일에 몰두하면 적어도 자신이 무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준호도 그랬습니다. 혜진 씨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혜진 씨는 똑똑하고 자립적이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혜진 씨 옆에서 준호는 자꾸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를 더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을 다 줘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일로 도망쳤습니다. 진짜 바빠서가 아니라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치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일로 도망치고 여자는 기억으로 남는다. 정말 그렇습니다. 남자는 견딜 수 없을 때 무언가에 몰두하며 도망칩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 순간을 기억하며 남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이렇게 되새기며 평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당신은 강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면죄부입니다. 당신이 강하니까 내가 떠나도 괜찮다는, 당신은 잘 살아갈 거니까 내가 없어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준호가 혜진 씨에게 그 말을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혜진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여자였죠. 하지만 그게 준호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혜진 씨가 강하다는 것은 자신이 없어도 괜찮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혜진 씨의 강함을 핑계로 자신의 약함을 숨겼습니다. 당신은 강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당신만큼 강하지 못해요. 나는 당신을 지킬 자신이 없어요. 나는 당신 옆에 서 있을 용기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말로 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강함을 이유로 삼습니다. 당신이 강해서 내가 가는 거라고, 당신은 혼자서도 잘 살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상처받습니다. 내가 강해 보였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구나. 혼자서도 잘 살 거라고 생각했구나.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자도 약합니다. 여자도 외롭습니다. 여자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습니다. 단지 강한 척 했을 뿐입니다. 혹은 정말 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강함이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혜진 씨는 그 후로 수십 년을 그 말을 곱씹으며 살았습니다. 내가 너무 강해 보여서 그 사람이 떠난 걸까? 내가 약한 모습을 더 보였다면 그 사람이 남았을까? 하지만 이제 68이 된 혜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준호는 혜진 씨가 강해서 떠난 게 아니라 자신이 약해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 말만큼 잔인한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시간은 돌아올 시간이 아니라 떠나갈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준호가 혜진 씨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이별을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혜진 씨도 스스로 깨닫겠지. 시간이 지나면 이별이 조금 덜 아프겠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악인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준호는 시간을 핑계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그 시간 동안 매일 기다렸습니다. 언제 연락이 올까? 언제 돌아올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렇게 석 달을 기다렸죠. 그리고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혜진 씨는 알았습니다. 그가 필요했던 시간은 나를 떠나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 없는 삶을 시작하는 시간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별 자체보다 기다린 시간이 더 아팠습니다. 헛되이 믿었던 시간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남자는 왜 이렇게 잔인한 거짓 희망을 줄까요? 그것은 거짓말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다만 자신도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별하자고 말하면 너무 잔인할 것 같고, 하지만 계속 만나자니 자신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시간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저 흐를 뿐이고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사람만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보다 자신의 도덕성을 지키려 할 때 가장 잔인해진다. 이 말이 바로 남자의 이별을 설명합니다. 남자는 이별할 때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착한 말을 남깁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 내 문제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은 강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런 말들은 모두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남기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이런 착한 말이 때로는 더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혹은 상대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강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렇게 평생을 자신을 탓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정말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걸까요? 혜진 씨는 40년 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혜진 씨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준호는 자신을 사랑했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 사랑을 지킬 용기가 없었던 거라고. 혜진 씨는 몇 년 전 우연히 준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복지관에서 열린 동창회 모임에서였죠. 준호는 혼자 왔습니다. 아내와는 10년 전에 사별했고 자녀들도 모두 외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요. 혜진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정말 일이 바빴던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겁이 났어요. 혜진 씨 옆에 있으면 제가 너무 작아 보였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혜진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을 궁금해했던 그 대답을 이제야 들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강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당신이 괜찮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떠나도 당신은 잘 살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떠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핑계로 도망친 거예요. 혜진 씨는 준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랑을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도망친 거예요. 혜진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준호가 떠난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감당할 용기가 없어서였다는 것을. 그 순간 혜진 씨는 40년의 원망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자는 떠날 때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착한 말을 남깁니다. 일이 바빠서요. 당신은 강하니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말들은 이별의 언어가 아니라 미안함의 다른 이름입니다. 남자는 사랑이 끝나서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지킬 힘이 없어서 떠납니다. 감정을 감당할 용기가 없어서 떠납니다. 그래서 남자가 당신을 조용히 정리할 때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별의 진짜 이유는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지킬 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별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계속할 용기가 없어서 일어납니다. 혜진 씨는 이제 압니다. 준호를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준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약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약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것입니다. 혜진 씨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해가 돼요.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당신을 떠나보낸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혜진 씨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그 침묵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40년 동안 품고 살았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혜진 씨는 또 깨달았습니다. 준호만 약한 게 아니라 자신도 약했다는 것을. 강한 척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그날 이후로 평생 상처받은 채 살았다는 것을. 그 상처를 숨기며 강한 척하며 혼자서도 잘 산다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9살 때 쓴 일기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준호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무슨 시간이 필요한 걸까?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혜진 씨는 그 일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 자신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기다리면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29의 자신이. 혜진 씨는 새로운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준호를 다시 만났다. 40년 만에 들은 진실. 그는 나를 사랑했지만 감당할 수 없었다고 했다. 나는 이제야 이해한다. 그도 힘들었구나. 우리 모두 힘들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혜진 씨는 일기장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정말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걸까요? 아니면 머무를 용기를 잃어서 떠나는 걸까요? 혜진 씨와 준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머무를 용기가 없어서 떠난다는 것을. 그들이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지만 진실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별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혜진 씨처럼 40년을 원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조용히 정리할 때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강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너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 남자가 그 사랑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며 평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평생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 사랑도, 그 이별도, 그 상처도 모두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혜진 씨는 40년 만에 그 흐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래된 상처를 품고 계신가요? 떠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아직도 마음이 아프신가요?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은 당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남자가 조용히 떠날 때 그는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가 착한 말을 남길 때 그는 당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가 시간을 요구할 때 그는 돌아올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날 핑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면 더 이상 그 말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혜진 씨가 준호에게 말했듯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더 이상 상처에 갇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자가 당신을 조용히 정리할 때 그건 당신이 잃은 사랑이 아니라 그가 놓친 진심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사랑을 돌려받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젠가 당신을 진짜로 받아줄 사람을 만날 겁니다. 혹은 이미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랑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주는 것도 좋습니다. 평생 남을 사랑하느라 정작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자신에게 그 사랑을 주십시오.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완성입니다. 혜진 씨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던 사랑이 사실은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40년의 기다림보다 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상처가 이제는 아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조용히 떠날 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떠나간 사람을 이제는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맞이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받아야 할 진짜 사랑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